안녕하세요.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저녁 7시 24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종가 매매 종목으로 대응했던 종목 HMM입니다. HMM 해운과 관련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이 해운 운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관련주입니다. 오늘 종가 매매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요. 오늘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매수해 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간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좋은 흐름입니다.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요.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 같이 종가 매매했고 또 상승으로 오늘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다 준 종가 매매 종목 HMM입니다. 같이 흐름 좋고요. HMM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또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금주 들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침에 그래도 좋은 흐름으로 보이던 코스피 코스닥이었는데요. 이 2%대까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하락의 기조가 굉장히 셌습니다. 3월에 FOMC의 이러한 금리 인상 베이비 스텝으로 0.25 정도로 갈 것 같은데요. 그동안 빅 스텝으로 0.5%대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도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힘이 없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그 급작스러운 회담 타결 소식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를 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튼 전쟁 완화 기대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나마 좀 하락하던 이 코스피는 멈춤을 좀 했고요. 하락 마감이 0.5%대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독일 지수가 전체적으로 빨간불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 핫이슈로 이화공영 또 여기 제가 안 올려놨는데요. 종가 매매 종목으로 핫이슈로 또 이화공영을 우리가 대응했습니다. 우리 오늘 제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카톡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화공영을 8시 44분에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고요. 조비와 한국선제 각각 2%씩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HMM 종가 매매 종목이죠. 1.98%, 약 2% 정도 익절하고 나왔고요. 하디슈 그리고 또 시초가 단타 매매 이화공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화공영은 4대강과 관련된 건데요. 이번 주에 문재인과 이 윤석열 당선자 두 사람이 회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MB 사면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화공영을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오늘 성적이 좋습니다. HMM 2.89%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이화공영 21%가 아니라 2%입니다. 좋은 성적으로 나왔고요. 이화공영 2.2%, 아침에 시초가하고 또 하디슈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화공영 2%, 그리고 조비, HMM, 이화공영 전부 2%씩 모두 익절하고 나올 수가 있었고요. HMM 1.74% 종가 매매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7% 익절했고요. HMM 2.3%, 그리고 이화공영 2%, 또 이화공영 2%, HMM 2% 모두 수익 냈고요. 2.43% HMM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삼부토건도 1.8%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오늘 하락장 중에 그래도 우리가 HMM과 이화공영 두 종목으로 잘 대응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우리 관심주가 삼부토건입니다. 1차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과 맞물려 있는 건설과 관련해서 또 이 M&A 이슈까지 있죠. 삼부토건.
이와 같은 흐름으로 3부토건 또 한번 대응해 볼 수 있는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리 관련주인데요. 미중 고위급 회담이 또 내일 열립니다. 이와 맞물려 가지고 우크라이나 북미사일 이런 고비에 중국이 제재 반대를 고수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슈인데요. 유니온 머티리얼이 바로 미중 고위급 회담과 관련돼서 지금 미중 갈등이 생길지 안 생길지 갈등과 관련된 관련주입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내일 우리 관심주로 들어와 있고요. HMM과 페노션 두 종목 관심권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그 해상 운임과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종가 매매 종목으로 가져간 게 이화공영입니다. 이화공영 그대로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MB 사명과 관련된 관련주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는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추천드릴 건데요.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이슈가 생길 이러한 그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는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바로 오늘 이 공부 끝나고 나면요,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하고 불금봉 시사 및 종목 탐구에서 반도체 관련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부채 상환을 루블화로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러시아 디폴트 우려가 굉장히 증폭되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2000년 전에 1998년이죠. 우리나라 IMF 왔을 때 그때 러시아의 첫 디폴트 상황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그 대외 부채에 대해 가지고 루블화로 지급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졌다는 신호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서방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국가 채무는 루블화로 하겠다. 완전히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루블화는 지금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루블화로 갚겠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단행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억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지불금을 바로 루블화로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서방하고 지금 굉장히 경제 전쟁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같은 러시아의 얘기들은 서방 제재로 금융 시스템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불만을 표시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 중요한 수입품에 대해서 비용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식품도 그렇고 의약품도 그렇고 필수품들을 러시아도 사야 되는데요. 결국은 이 외환 보유고 사용의 제한을 서방에서 또 줬기 때문에 외환 보유를 해도 못 씁니다. 그래서 루블화로 지금 지불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또 하나의 갈등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금주에 러시아의 디폴트 이슈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휴전 협상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또 오늘 양측 협상단이 4차 회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결국은 지금 며칠 내로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러시아가 이러한 그 나토로 포기를 한다면 협상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담에 대해서 조금 진전이 있는 것 같은 발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러시아가 협상을 끝내겠다고 얘기가 나와야만이 결국은 전쟁이 끝납니다. 지금 러시아가 침공한 지 이제 3주째 돌입하고 있고 2주가 훨씬 넘었습니다. 며칠 안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온다. 이런 소식이 좀 나오면 유럽 증시 오늘 밤에 또 뉴욕 증시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내일 우리 증시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러시아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가 키예프 그러니까 수도도 함락되고 러시아 정부가 또 세워진다 그러면 이 완전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완전히 그
전 세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그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러시아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요. 결국은 서명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그 합의된 사안들이 나와야 결국은 그 전쟁이 끝나는 철수하든지 휴전하든지 아무튼 그 러시아가 마음에 드는 제안을 우크라이나에서 해야지만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는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우크라이나발 이 협상 소식이 들려야 됩니다. 중국이라든가 북한은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또 미국이라든가 서방 측에서 보이는 이런 태도를 보고 굉장히 좀 안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을 해도 경제 제재만 하고요. 뭐 엄청난 이런 그 무력 제재는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북한이나 중국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지금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금주에 지금 이슈 중에 러시아 디폴트 이슈가 있을 거고요. FOMC 이번 목요일 날 새벽에 얘기하는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이후에 올해 금리 인상을 몇 번을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그 앞으로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아닌가. 지금 완전히 대전환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 국내적으로는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탄생을 했고, 대외적으로는 제로금리에서 지금 이제 긴축으로 들어가는 금리 인상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과 미국의 FED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이러한 그 말에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고 귀를 쫑긋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한 주가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자, 제롬 파월의 입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국내의 가장 빅 이슈가 어떻게 갈지, 지금 또 푸틴의 입을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또 살펴야 됩니다. 디폴트를 선언할 건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결국은 협상을 안 하고 확전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폴란드 임금까지 지금 또 이 공습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확전 여부도 굉장히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폴란드까지 갈 수 있는 어떤 확전 상황, 이런 것도 푸틴의 입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데요. 푸틴과 제롬 파월과 윤석열과 이러한 그 모든 지도자들의 입에 한 줄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한 변수 대부분이 제로금리로 끝날 수밖에 이 제로금리를 고수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0.25%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제롬 파월의 이러한 그 선언이 있을 거고요. 결국은 러시아는 디폴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이런 것들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지만요. 결국은 올해의 금리 속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그 파장, 우리 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신흥국들은 또 어떻게 파장이 확산이 될지, 그리고 러시아 전쟁에서 키예프의 운명, 총 공세를 지금 공언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결사항전을 또 예고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어느 쪽도 절대로 지금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 키예프에서 미국의 언론인이 52세 되는 이 언론인이 사망까지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러시아가 서쪽으로 계속 확전하는 긴장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또 이란 미사일이 이라크에 떨어지는 이런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란에서는 아무튼 시기상으로 굉장히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화수목이 분수령입니다. 결국 그 미국의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결과가 나오고요. 디폴트 여부도 곧 나올 겁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 이란 핵 타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중 고위급 회담, 러시아 우크라이나 화상회담 이런 결과를 지금 이번 주에 다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게 내일부터 화수목의 3일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금 분수령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의 이러한 모든 상황이 또 중국이나 북한은 어떻게 바라볼지, 미국, 유럽이 러시아를 제재한다 그러면서 금융 제재만 한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것도 앞으로 굉장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얘기한 모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현존하는 금주, 화수목의 우리 시장에 이러한 그 큰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하락하는 와중에 네 종목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이 상한가 가운데요, AT세미콘이라는 종목, 바로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 때문에 점상까지 이렇게 쭉 갑자기 올라갔고요. 척추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LNK 관련해 가지고요, LNK 바이오 오랜만에 상한가 탁 치고 나왔습니다. 관리 종목인 GTG 웰리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갑자기 이런 그 알 수 없는 재료로 갑자기 상한가를 치고 올라왔습니다. 줌인터넷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플랫폼 공약 기대감으로 이렇게 또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또 임명했다는 소식 때문에 줌인터넷과 같은 이런 디지털 플랫폼 관련 공약 관련주들이 쭉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니켈값 폭등 때문에 T플렉스 같은 이런 종목들 니켈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고요. 또 대신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디지털 플랫폼 공약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대신정보통신, 줌인터넷 이런 종목들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공약 기대감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우리가 관심권 안에 들어있는 관심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삼부토건, 유니온 머티리얼, HMM, 페노션 그리고 종가 종목 이화공영까지 이렇게 4 플러스 1입니다. 이화공영은 가로치는 이 이화공영이 종가 매매 종목이고요. 그리고 삼부토건, 유니온 머티리얼, HMM, 페노션 이 네 종목이 내일 관심주입니다. 오늘 성공적인 투자 금요일날 종가 매매 종목 오늘 우리가 이화공영으로 시초가 단타 매매 핫이슈 그리고 종가 매매까지 성공 투자를 했습니다. 첫날 흐름 좋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전체는 하락의 기조인데 우리 불금봉은 성공 투자를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내일도 또 더 좋은 성적으로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반도체 종목에서 추천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